예, 안녕하세요. 예, 실전 GS A형 진도별로 이렇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실전 GS는 그 대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진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누적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최대한 그 진도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민사송법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 쑥스러우니까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제가 좀 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혈질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편이라서, 처음에 좀 쑥스러워서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답안지를 쓰실 때, 여기서부터죠. 답안지를 쓰실 때 일단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문제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쟁점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을 텐데, 요거까지는 되게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결론을 쓰실 때는 항상 4번 내지 5번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4번, 5번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쓰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 4번과 5번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쟁점별로 채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뭐 이건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4번 내지 5번에서 결론을 항상 내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 결론을 안 쓰시면 이 결론 자체가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없는데 내일 문제를 보시면 그 교수들 채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채점 기준표가 내일은 아마 제시를 할 건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 결론에는 점수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하고 서론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서론은 쓰든 안 쓰든 별 큰 의미는 없는데, 물론 이것도 역시 교수들마다 그 채점하시는 교수들마다 점수를 부여를 하긴 한데, 대개의 경우에 이 문제의 소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결론을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의 소재나 쟁점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쟁점을, 그러니까 서술의 대상을 여기다 이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서술의 대상을 여기다 쟁점의 정리라든지 문제의 소재에다가 서술 대상을 여기다 기술하는 거고, 대개의 쟁점이 2개 내지 3개 정도가 대부분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 2개 내지 3개 안에서도 역시 또 뭐 몇 가지 이제 학설이라든지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서론에 해당하는데, 이 사례 문제에서는 서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논술에서는 논의하는 거고,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에서 어떤 쟁점을 내가 잡아가지고 쓸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개 이제 요 2개의 그 쟁점들을 잡으시면 그것이 이제 목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대목차라고 한다면, 대목차 안에다가 중목차까지는 꼭 달아주세요. 중목차.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양가로 1번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밑에 소목차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소목차가 반가로 1번입니다. 반가로 1번. 이게 이제 변호사라든지 이쪽 시험에서는, 제가 로스쿨에서는 그 로스쿨 이제 학생들한테는 문제의 쟁점하고 대목차까지만 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는 한 3,000명 정도 봐가지고 보통 2,000명 정도 뽑기 때문에 거의 경쟁률이 1.5대 1이나 2대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락만 결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수법이라든지 민법에서 어느 정도 반 이상만 점수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목자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5대 1 내지 6대 1이란 말이에요. 그죠? 5대 1 내지 6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5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꽈락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60점을 넘어야 되고요. 무조건 60점을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중목차 내지 소목차를 어떻게 구성했느냐가 점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나 지금 동차 그 제시라든지 아니면 사시 이상이 될 건데, 중목차까지 달 건지 소목차까지 달 건지는 거의 실력하고 이제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시간에는 항상 답안지 쓸 때 목차를 5번 안에서, 그리고 중목차나 소목차까지, 그리고 밑에 세부목차까지 달 수 있다면 아주 좋긴 한데, 시간상이라든지 아니면 서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목차 내지 소목차까지는 일단 한번 다뤄보자라고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1번 문제를 보시면 대개 이제 민소법 처음 들어가면 이제 민소법이 뭐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민소법은 절차법이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위반하면 무효다. 소송행위는 무효인데 다만 판결은 유효가 있을 수 있고 무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게 정리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신의칙으로 갑니다. 그죠? 여기 신의칙으로 가는데 신의칙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의칙은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민소법 그리고 모든 법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1번에서 보시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사안에서 네 번째 줄 갑이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갑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명시적으로 신의칙이라는 건 논의하진 않았어요. 대개 신의칙 들어가면 신의칙의 적용 여부하고 발현 형태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부, 모, 실, 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의칙 들어가가지고 신의칙의 파생원칙 내지 발현 형태를 막 암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판례에 대한 논의를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지 우리 판례가 신의칙이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당 형성행위, 모순행위 금지, 그다음 실효원칙, 그다음에 그 소권남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신의칙에 위반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사정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청구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런 의미가 뭐냐?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에서 보시면 위에서 보면 권리보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소각과 판결하였다 해서 1심 판결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신의칙에 있어서의 의미가 권리보이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권리보이기라는 거하고 신의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도 신의칙을 주장하면 권리보이기라고 하는 부분을 당사자들이 명시로 주장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당사자는 또 명시적으로 신의칙이라는 얘기를 쓴 바도 없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해서 각하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문제의 소지에 들어가시면 신의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참작할 것이냐 이 논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더더욱 주장한 바가 없는 게 뭐예요? 지금 권리보이기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권리보이기 없다. 권리보이기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겠죠. 그죠? 하나는 신의칙을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한 바가 없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직권조사 형태에서 법원이 권리보이기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타당하다면 타당한 거 아니면 이제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전반적으로 이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신의칙 적용 여부입니다. 일단 신의칙이 우리 소송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일단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대개 이제 신의칙을 적용하는 형태가 당사자들이 주장했을 때 혹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장했을 때 법원이 어떤 형태로 이런 소송 요건으로 이걸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소송 요건이 선택적이냐 혹은 보충적이냐 요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적이냐 보충적이냐를 다른 책도 어떤 책에 보면 이 선택적이라는 게 실제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절차법적인 부분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선택적이든 보충적이든 소송 요건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 판례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충적으로 적용하든 선택적으로 적용하든 소송 요건으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없는데 신의칙이 소송 요건이 아니고요. 신의칙에 위반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권리보이기 없다라고 하는 게 논의가 됩니다. 이 권리보이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3번 목차로 가가지고 권리보이기의 직권조사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직권조사 사항 논의가 생기겠죠. 그죠? 직권조사 사항 논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큰 목차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재, 신의칙의 적용 여부, 그 다음에
권리 보이게 된 직권조사 문제, 그 다음에 결론.